안녕하십니까. 원가정TV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정로윤 아빠와 함께 다시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로윤이가 분리된 상태에서 두 번밖에 영상통화를 못하고 한 번도 아직 만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억울하게 그렇게 상습범으로 많은 가정을 파괴할 정도로 아동학대를 신고한 그 돌봄 교사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런데 두 번째 신고한 돌봄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 선생님이 자꾸 문제가 됐던 것 같은데, 그 전에 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돌봄 선생님이 이제 교체되고 나서 이제 새로운 선생님이 오시고, 그 선생님은 아이 엄마한테 이제 그 아이 엄마가 혼자 키우게 해주겠다면서 아이 엄마를 좀 여러 번 설득을 했고요. 예, 그럴 때마다 아이 엄마는 이제 아이 아빠가 키우는 게 낫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이제 계속해서 같은 얘기를 계속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엄마도 돌봄 선생님이 좀 이상하다고, 그래서 바꿔달라고 이제 요청을 여러 번 했었고요. 그 선생님이 이상하네요. 아니, 엄마가 아빠가 그 아이를 키우는 게 좋다고 했는데 왜 굳이 엄마가 키우라고 하고 도와주겠다고 하면 그 의도가 좀 수상한데,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 엄마가 돌봄 선생님이 싫으니까 이제 당시에 이제 아이 외할머니도 집에 오셨었어요. 오셔가지고 같이 도와주겠다고 양육을. 근데 외할머니랑도 좀 사이가 안 좋아지셔서 외할머니도 좀 이상하다고 하셨었고, 그래서 저도 이제 돌봄센터에 바꿔달라고 이제 요청을 했는데, 이제 센터에는 이제 다른 선생님을 알아봤지만 이제 계속 구해지진 않았고요. 그 와중에 또 그 돌봄 선생님은 이제 아이를 집에서 돌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아이를 데리고 나가서 또 따로 데리고 나가서 또 제가 오기 전에 또 데려오고요. 그 아이 엄마한테는 이제 아기 아빠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었고요. 일반적인 돌봄 선생님이랑 좀 다른 모습을 보이는데, 그 지역에서는 뭐 그 선생님 말고 다른 선생님 찾을 수 있는 게 어려운가요? 어때요? 네, 거기가 시골 지역이었고요. 시골 지역이라 활동하시는 선생님도 적었고, 그리고 한 번 이렇게 배정되면은 오랫동안 또 활동하시기 때문에 다른 선생님이 이제 안 계셨고, 그래서 저도 바꾸려는 찰나에 또 신고가 됐거든요. 그런 아무래도 바꿔야 되겠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엄마도 아니다 싶어서 그래서 바로 신고가 돼서 분리되고, 그러면 애가 엄마한테로 갈 수도 있는 건데 그냥 바로 위탁가정으로 빼버렸네요. 뭐 그런 안내나 있었나요? 네, 신고가 되고 이제 2달 동안 임시 분리 조치가 끝나고 제가 경찰 조사에서 이제 무혐의도 받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시청에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이제 아이가 위탁이 될 테니까 이제 와서 사인을 해달라고 해서 제가 가서 이제 당시에는 제가 또 아이 엄마가 없었고 또 선생님도 이렇게 신고 때문에 다 이제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혼자 있다 보니까 일도 또 이제 일 특성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사인을 했거든요, 직접. 엄마한테는 연락은 안 했고, 네, 그냥 본인이 결정을 했다 이거죠. 네네. 친권이 있으니까. 네, 그 이후로 어쨌든 이런 상황은 돌봄 선생님이 좀 나쁜 의도를 갖고 있지 않았나, 이런 의심이 들어요. 아무튼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억울한 상황이 발생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드는지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일단 당시 이제 위탁 동의서에 사인할 당시에도 저는 이제 아이가 이렇게 못 올 줄 알았으면 이제 사인을 안 했을 텐데. 잘 몰랐죠. 그런 상황이 될 줄. 예. 그리고 이제 또 외국인 아내가 또 한국에 와서 그리고 이제 적응하고 나면 이제 원가족 복귀 신청해서 아이를 데려올 생각이었는데 이제 원가족 복귀 신청도 계속해서 부결이 나고 그래서 너무 이제 억울하고 또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그렇게 억울하게 신고만 당한 것뿐이지 실제로 그런 행위가 없다고 주장하시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아직 아이를 찾아오지 못하고 또 기다렸던 것 같아요.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온 게 지난 6월 30일인데 저희는 바로 영상을 찍자고 했는데 본인은 시청에서 천안시청에서 충분히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해서 돌려줄 수 있다 이렇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서 기다리게 됐죠? 영상을 안 찍고. 그때 원가정 복귀 프로그램을 다 마쳤고요. 네. 네. 잘 마쳤다고 시청에 알려주니까 시청에서 그러면 기다려 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에도 이제 아이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노력해 보겠다고 그런 말 듣고 이제 저는 또 두 번째니까 두 번째 또 원가족 복귀 신청하니까 두 번째는 올 줄 믿고 이제 좀 기다렸죠. 첫 번째 우리한테 신고한 이후에도 1차 사례결정위원회는 그래도 희망이 있었죠. 그런데 또 부결됐고 2차 사례결정위원회가 있었는데 최근에 부결이 됐죠. 네. 그냥 부결된 사유가 뭐 때문에 부결이 됐나요? 최근에 아이와 영상 통화를 해주면서 네. 이제 1년 만에 아이랑 영상 통화 처음으로 됐는데 네. 그때 아이가 어떤 조금 낯설은 뭐 이제 표현이라든지 뭐 이제 아이가 아빠 싫어라고 이렇게 이제 영상 통화 도중에 그런 말을 했었었는데 이제 그게 아빠 싫어라는 말 때문에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부결 이유가 근데 그 아빠가 시설에 있는 아빠인지 지금 친아빠인지는 잘 모르고 또 네. 저희가 영상을 보고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제 영상을 보시겠지만 우리가 영상을 보여드릴 겁니다. 아이가 표현력이 굉장히 떨어져요. 잘 표현을 못하고 약간 발달이 좀 늦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처음에도 자기 말을 잘 못하고 아직 나이도 어리고 5살밖에 안 되는 요 아이이기 때문에 일반 아동같이 똘똘하지 않고 좀 미숙한 아동이기 때문에 아이가 표현력이 아주 떨어지고 고개만 끄덕이고 이런 정도고 또 아빠를 무서워하거나 싫어하면 피할 텐데 뭐 자연스럽게 아빠랑은 대화하고 아빠가 이야기하는 대로 뭐 노래해 주는데도 이렇게 집중해 듣고 그렇더라고요. 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아빠 싫어라는 말 그것도 1차 뭐 한 영상 통화 몇 분 정도 했죠? 1차 20분 정도 영상 통화 했을 때 그게 몇 달 전이죠? 2달 전입니다. 2달 전에 했을 때는 그런 얘기 들었다는데 또 두 번째 영상 통화했을 때는 전혀 그런 얘기 그런 모습이 안 보이고 또 1차 영상 통화 때도 아동이 아빠를 뭐 거부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저는 그런 소리가 들렸다는 것 자체가 잘 집중이 안 돼서 안 들리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이야기만 귀신같이 찾아내서 아빠 싫어하는 것을 사유로 들었다라고요. 사례결정위원회 부결된 사유가 아빠 싫어한다. 얘기가 영상통화 때 좋아요. 그럼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지금 재혼한 지금 외국인 아내가 한국에 입국한 지 이제 1년 정도밖에 안 됐고 네. 이제 아이가 발달이 지연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 아내가 양육하면 언어 자극이 안 될 거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많이 우리 한국 사람이 돌봄 그 가정 위탁을 하는 거 아니에요. 가정 위탁이라고 하죠. 가정에서 위탁하는데 몇 명의 아동이 그 집안에 있나요? 아보전 얘기로는 4명이 있다고 들었어요. 4명이 다 시설 아동, 이렇게 격리된 아동이 아니면 친자녀도 있나요? 친자녀 2명에 음. 이제 저희 애기 1명, 나머지는 뭐 사촌의 애기라고 들었었어요. 아, 그렇군요. 가정 위탁을 하고 있는데 친자녀 2, 친척 하나 이렇게 해서 4아동을 4자녀를 그러니까 그 아동을 이제 양육하는 거죠. 돌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거기서는 우리말을 능숙하고 잘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동이 지금 현재 로윤이 상태가 아주 익숙하고 말을 잘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영상통화를 보고 시청자분들도 영상통화를 지금 보고 계시겠지만 결코 유창하지 않거든요. 말이. 그러면 1년 이상 그분들이 돌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영상통화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전혀 언어 발달이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례결정위원회 그 결과는 현재 상태의 언어 발달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게 바로 문제다. 그게 바로 잘못이다. 라고 지적하지 않고 오히려 새로 외국인 아내랑 재혼한 아내가 우리말이 좀 서툴어야지. 그래서 그 서툰 상황에서 미숙하다 보니까 이 상황에서 오히려 아이가 제대로 소통이 안 되고 말이 안 될 거다. 언어 발달이 늦을 거다는 핑계를 또 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말 잘하는 그 위탁 가정에서도 지금 소통이 안 돼서 아이가 발달이 더디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뭐 새로운 외국인 아내의 새엄마가 아이를 잘 돌보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가정의 문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아이를 돌려주기만 하면 아빠가 새벽같이 나가서 또 한 오후 6시에 퇴근한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비어있는 시간을 잘 돌보고 어린이집에 갔다 오면 그 빈 시간만 잘 돌봐주면 되고 아빠가 없는 자리를 잘 돌보면 얼마든지 아빠랑 대화하면서 언어 발달은 이룰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또 어린이집에도 보낼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유를 이런 터무니없는 사유를 대고서 돌려주지 않고 있는 이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유는 또 뭐죠? 세 번째는 아이와 영상통화를 하고 나서 아이가 그 해당 그 가정에서 일주일 동안 뭐 불안한 뭐 행동을 보였다라고 하는 게 이유였습니다. 아이가 영상통화를 하면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거의 1년 만에 아빠랑 영상통화를 했는데도 뭐 그렇게 낯가리고 어색해하고 뭐 그런 건 없었어요. 그러면 아빠와의 그 애착관계가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또 그 시간이 지나서 오랜만에 통화하고 나면 그 아동들은 본능적으로 친모, 친부에 대한 그리움이 있는데 그 엄마 아빠를 보고 만나게 되면 얼마든지 다시 만나고 싶어 하고 또 그리워하고 또 아빠랑 다시 헤어져야 된다는 것 때문에 잠시 불안할 수도 있고 마음에 아이가 정서적으로 좀 이렇게 변화가 일어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동을 강제로 계속 가정위탁으로 묶어놔야 될 상황이냐? 그거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아빠 입장에서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우리 많은 국민들이 이것도 볼 건데 친자식을 강제로 분리돼서 억울하게 지금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시청 공무원들 이런 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아버지원 시청 공무원들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아빠의 한번 변론 본인이 억울한 입장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일단 제가 너무 아이가 발달이 지연된다는 또 말을 듣고 너무 걱정이 되고 또 화도 나고요. 그 아이 발달 지연된 건 그쪽에 가서 그런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제가
돌볼 당시에 제가 이제 아내랑 재혼 전이었기 때문에 아이한테 라오스어도 좀 가르쳐 줬었어요. 이렇게 따라하는지도 이제 시켜보고 그 영상도 찍어놨지만 그거 지금 어떻게 그 면접하는 기간 저 영상 통화 중에 아니면 어떻게 라오스를 가르쳐 줬어요? 제가 아이랑 이제 영상을 만들어서 음. 아내한테 보내줬어요. 아내는 이제 라오스에 있기 때문에 아내가 좀 보고 즐거워하길 바래서 아이랑 둘이 같이 영상을 만들어서 이제 아내한테 좀 보내주기도 했었는데 그러니까 저기 면접한 영상 아니면 옛날 영상? 그때는 이제 분리되기 전에요. 분리되기 예. 전에 아내도 이제 해당 국가에 있을 때고 분리되기 전에. 그러니까 분리되기 전에도 이미 지금 새로 외국인 아내 외국에서 오신 이제 재혼한 아내랑 그런 부분을 아이랑 소통할 수 있도록 네. 영상도 만들어 줬다는 네, 거죠. 맞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조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빠는 납득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앞으로 어떤 계획,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지금 현재 아이가 뭐 사진 찍은 걸 보여줬는데 마스크를 쓰고 있더라고요. 마스크 사진은 뭐예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이제 면접 교섭 영상 면접 교섭 전에 네.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 아이 사진을 보내줬었는데 네. 그 사진 속에서 아이가 마스크 쓰고 있고 그리고 얼굴에 상처가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아이 표정도 너무 우울한 표정도 있었고 그러니까 마스크 쓴 상태에서 멍 자국이 있더라고요. 네 이제 상처가 있어서 그걸로 제가 아동학대로 이제 또 시청을 또 신고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 찍은 사진은 우편으로 받은 거예요? 아니면 카톡으로 받은 걸 출력한 거죠? 네 출력합니다. 그럼 카톡으로 받은 사진을 저희한테 다시 줘서 영상에 삽입하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러면 그 아이 상태가 안 좋았는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려주지 않고 있고 계속 사례결정위원회 이런 세 가지 일을 자기들 멋대로 사례를 갖고 얘기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아빠는 뭐 1차 때는 지난번에 뭐 보호관찰까지 얘기했다가 이게 개인정보 위반이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이거까지 얘기했더니 그건 뺐더라고요. 두 번째 사례결정문에 보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 아빠는 어떠한 앞으로 대응책을 갖고 계신지, 어떻게 대응하고 싶은지, 좀 뭐 저희를 통해서 분명히 왔기 때문에 저희는 우리도 이제 도와드릴 거고, 국가인권위원회도 여기에 대해서 외국인 차별의 문제가 있고, 또 전혀 터무니없는 사유를 갖고 지금 계속 아동을 감금해서 아이가 오히려 아동인권이 침해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국가인권에 진정한 거 생각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그러면 국가인권의 진정, 그 다음에 또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어떤 조치를 좀 대응책을 갖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일단 제가 부모로서 아이를 데려오기 위해서는 뭐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할 거고요. 뭐 법적인 방법이면 이제 변호사님을 이제 선임해서 이제 도움 받아서 이제 진행을 할 거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제가 전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이제 부모의 권리를 이제 빼앗는 또 그런 내용도 제가 사회적으로도 알려서 이런 천안시청에서 이런 만행을 일삼고 있다는 내용을 또 알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아내가 한국어 서툴다고 뭐 그런 말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나라에 지금 국제 결혼이 늘어나고 있고 이제 아내 친구도 한국어 서툴지만 이미 출산한 친구들도 있거든요. 네. 그럼 그런 이제 또 외국인들은 아이를 이제 키울 자격이 없는지 그리고 한국에서 출산을 하려면 어떤 한국어 능력 등급을 뭐 통과해야지만이 출산을 할 수 있는 건지
그런 해당 공무원들의 생각이 전혀 좀 이해할 수 없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영상 통화할 때도 이제 그 5살 발달 지연이 있는 아이한테 어떻게 1년 만에 아빠를 이제 만나게 해주면서 이렇게 둘이서만 이렇게 있게 해주는지 그 상황 만드는 자체도 이해가 안 되고요. 이제 대면을 해서 아빠랑 만나게 해줘야 아이가 직접 어떤 과거의 기억이라든지 뭐 이런 그 생각에 대해서 이제 아이가 이제 자기 생각도 좀 표현할 수 있게 될 텐데 영상 통화에서 아이가 자기 속마음을 말할 수 있는 뭐 나이도 안 되고 네 그것도 너무 아쉽고요. 그래서 이전에 제가 돌볼 때도 이제 아이가 아빠밖에 모르는 아이였거든요. 네. 이제 뭐 말하는 게 아빠밖에 못했다. 예, 뭐 그때 장모님이 저희 집에 계실 때 장모님이 뭐 비계라든지 이불 같은 거에 누우려고 하면 다 아이가 이제 가지고 와서 저한테 주면서 아빠 거야 뭐든지 아빠가 줬어요. 아빠 거예요. 이렇게 장모님한테 핀잔 들릴 정도로 다 아빠밖에 모르는 아이였거든요. 이게 아빠와의 애착 관계가 아주 좋았다는 거죠. 네. 그랬는데도 억울하게 아동 학대범으로 몰려가고 특히 성학대범이라까지 누명을 씌워갖고 이런 터무니없는 강제분리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지금까지 또 추가로 더 하실 말씀 있나요? 네. 그래, 그래서 그리고 제가 11월 1일 2023년 분리됐을 때도 신고 당했을 때도 저는 무혐의를 이제 경찰 조사에서 받았고요. 네, 무혐의 처분 받았고 예, 받았고 저도 어떠한 학대를 한 적도 없고요. 네, 그리고 제 주변 친모나 뭐 어린이집이나 이전 돌봄 선생님까지 뭐 그런 경우는 없다라고 다 말씀해 주셨고 네, 억울하게 사례 결정회의를 뭐 통해서 이렇게 아이를 계속 부결되고 못 찾는 게 너무 억울하고 또 아이도 또 아빠가 안 찾아오지 하는 또 불안도 있을 거고 너무 아이가 걱정되고요. 네, 네, 제가 포기하지 않고 이제 끝까지 아이 찾아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거고요. 그리고 아이가 만약에 돌아온다면 제가 발달 지연이 있는 그런 부분들 다 병원에서 다 검진을 받고 그 단계에 맞춰서 제가 치료를 하고 이제 치료하고 있는 것까지 다 이제 보여줄 수 있거든요. 시청이나 뭐 아보전이나. 그러니까 아이를 빨리 되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단체에서도 이 로윤이 아빠에 대한 억울한 사연을 접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사례를 접해본 경험에 의하면 현재 아동학대 처벌법이 굉장히 악용되고 있고 또 아동학대 처벌법에서 신고가 돼서 무작위 신고가 된 이후에 법적 처분까지 나왔어요. 경찰에선 이건 아무렇지도 않고 학대가 아니다. 성학대도 없다. 무혐의 처분이 나왔어요. 이번 사건 2차 신고될 때도.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아동복지법으로 갖고 사법적 처분과 상관없이 행정처분으로 계속 묻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분들은 직권남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법적 조치 대상입니다. 천안시장을 비롯하여 천안의 아동복지과 이 모든 책임자들, 아버전 다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빠는 법적 조치를 지금 생각하고 있고 변호사 선임을 생각하고 있어요.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가정 분리가 일사천리로 이루어지고 강제 분리가 남발되어서 오히려 국가가 아동을 강제로 빼앗아가는 너무나 통탄스러운 일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원가정인권보호연대가 계속 노력하고 있고요. 이 로윤이 사건을 정상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인지, 또 변호사님을 선임해서 또 앞으로의 조치까지 다 해야 되는 상황에서 각오가 돼 있고 또 의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아는 인권 변호사님을 한번 연결을 해줘서 앞으로 아이를 찾아오고 또 억울하고 잘못된 행정 조치에 대한 법적 조치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도움을 드리고 여러분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서 2회에 걸쳐서 정묘윤 아동 아직까지 시설에 가정 위탁이 되어 있고 원가정으로 아빠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이 억울한 사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관심을 갖고 천안시청에도 항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